자, 우리 오늘부터 대수 앞에서부터 2회차 여러분들 보시는데요. 뭐 대수하고 미적하고 다 해봤겠지만 한편으로 미적이 쉬워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요 대수가 더 쉽습니다. 대수가 여러분이 처음에 어려운 건 외워야 될 거하고 새로운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외워놓은 애들은요 학교 가서 중간고사 볼 때 못 풉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어요. 그럼 머리에다 안 외우면 어디다 외워? 그렇지. 손에 외워야 돼. 손. 여러분이 대수 단원이 대수 이 책이 쉬워지려면요 이 손에 이 문제들을 외워줘야 돼요. 그럼 손에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풀어봐요. 지금 여러분 첫 번째 풀면서 센하고요 RPM 한번 풀었을 텐데 우리 두 번째 풀 때는 선생님이 다 풀리고 싶거든. 센비, RPM 그리고 일품 정도까지 풀리고 싶은데 일단 내 마음이 그렇고요. 일단 센하고 RPM까지는 다시 한번 잘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익힌다는 기분으로요. 외워줘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설명할 때 여러분 이제 이해가 우선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니까 문제를 오히려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내가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 푸는 거야. 그대로 따라서 선생님 풀이하고 똑같이 따라 풀어야 되겠네요. 자, 일단 많이 풀자. 선생님 속도는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좀 속도가 빠른 사람은요 영상을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네. 넌 내가 책을 좀 길을 들여서 보라고 했잖아. 이렇게 적으면 뒤에 가서 볼 때 얼마나 불편한데. 내가 책 길을 들이는 거 올려서 이렇게 하고 딱 끝까지 펴. 그래야지 뒤에 가서 끝까지 펴질 거 아니야. 위에도 가운데 좀 딱 해서 접어 끝까지. 이렇게 눌러. 그리고 앞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접어가면 이게 책이 끝까지 오픈이 돼서 보기가 편해요. 1년을 볼 책을 그렇게 보면 나중에 얼마나 불편한데. 그지? 이런식 하나씩 이렇게 해주세요. 책을 길들여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상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길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에 상처를 안 받아. 엄마 아빠도 길을 들여야 돼. 뭐라고? 어린 왕자모? 어린 왕자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길들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대접받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뭐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이렇게 화내면 아버지한테 뚫겨 맞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적당한 액션을 찾아야지. 근데 어른들을 길들이는 좋은 방법은요, 좋은 말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야. 좋은 말로 부탁을 드리죠. 아버지, 제가 공부는 못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서럽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리고 요즘 좀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래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른들한테는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고요. 때로는 짧고 강력하게 A18 이 한마디로 자기 말을 표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한테가 아니지. 친구들한테. 야, 우리 반에 좀 싸움 좀 잘하는 애가 있는데 자꾸 내가 싫은 행동을 해. 그럴 때는 설명 같은 게 필요 없죠. 딱 그럴 때 멱살 한번 딱 잡고 아예 18 한번 해야 돼. 그러다 두들겨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내가 싫다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된다. 니네가 그래서 멱살 딱 잡고 이 씨발 딱 했어. 두들겨 맞았어. 근데 다음에 걔 안 그런다. 안 그런다. 걔도 불편하거든. 이 새끼 또 두들겨 맞은 새끼가 멱살 잡고 덤비면 피곤하거든 자기도. 안 그래. 그래서 적절한 표현으로 주위 사람을 길들여 가야 돼. 안 그러면 니네가 피곤해지고요. 행복해지지가 않아. 표현을 해야지. 근데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표현을 최소한 부드럽게 시간이 걸려도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형제라든가 내가 평생 볼 사람들한테는요 부드럽게 해야죠.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표현을 해야 돼. 반드시 표현을 해.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파져 점점. 대하는 게 불편해지고.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많이 불편하고 그럴 때 그거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도 윗사람이시라. 그러니까 일시팔하지 말고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안 될까? 그리고 특히 어른하고 얘기할 때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있는데 지금 EQ 있어요. 선생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긍을 해도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힘들어. 어른들일수록 자존심이 뭐랄까요? 쓸데없이 큰 자존심들이 있거든. 둘만 있으면 그래 알았어 잘 얘기해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럿이 있을 때는 못한다. 선생님 학원을 운영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내가 틀린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야. 회의 시간에. 오늘 이거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난 인정 못해요. 왜? 그걸 인정을 하면 어떤 조직 체계가 무너진다. 상명하복이 안 된다고. 조직 체계라는 게. 그런데 둘이 있을 때 와서 이런 거 같습니다. 이거 원장님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그런 요령도 필요해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수업을 받던 수업은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너무 빠르다든가 너무 늦거나 너무 어렵다. 너무 쉽다. 이런 경우에 선생님한테 가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갖고 나한테 최대한 비슷하게 조절이 되는 게 좋잖아. 그런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얘기 안 하고 괜히 고생하고 방학 내내 수업 받다가 나 학원 안 맞아 그러고 나가면 누구만 손해야? 니네만 손해지. 그잖아. 그러니까 어떤 장소든지 여러분한테 좀 맞춤,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네 삶의 주인공 너지.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되고요. 나한테 맞춰서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자, 우리 거듭 제곱근 들어가는데 사실 1단원, 2단원에서는요 이해할 게 거의 없어. 3단원, 4단원까지 외우고 풀고 하면서 몸에 익혀줘야 되는데 딱 이해할 게 이거 하나잖아. 이 개념이 어려워. 이 개념이. 자, 여기 보면 얘는 n제곱근 a라는 게 나오죠.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자, 우리 뭐가 a의 n제곱근이에요? 거듭제곱근, 특히 a의 n제곱근이란 제곱해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의 n제곱은 a, 이거의 근들. 근이 하나가 아니죠.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이거를요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개니 a의 n제곱근? 무조건 n개 있습니다. a의 n제곱근은 무조건 n개가 있어. 자, 무조건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요. 이게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나 두 개만 사용하죠. 실수인 요 한두 개만 이용을 한다고요. 실수가 아닌 것들도 있고 실수인 것도 있는데
실수인 거 한두 개만 이용을 합니다. 근데 A의 n제곱근이 n개인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1의 세제곱근 구하라고 그러잖아. 성원은 1의 세제곱근이 몇 개야? 한 개. 아니, 세 세 개요. 개. 1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죠. 1의 세제곱근은 3번 곱해 1이 되는 이걸 만족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인수분해해 보면 여기서 x는 1이 나오고요. 여기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가 나와서 3개가 나와. 1,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라고. n제곱근은 무조건 n개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겠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요, 실수인 것만 사용을 하는 거죠. 실수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허수, 이런 허수는요, 생각의 수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의 수라고 얘기를 해. 생각 속에서만 있는 수야. 실수가 아니야.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이 아이하고 아이하고 얘가 더 크지? 이런 거 표현이 맞지 않아? 야, 눈에 볼 수 없는데 누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 야, 요렇게 정사각해서 1이야 얘가 루트 2야. 얘보다 얘가 더 크지, 그죠? 실수는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허수는요, 누가 더 크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무조건 n개인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건 0개, 1개, 2개가 되는데 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일단 외워야 돼서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건요, 양수, 0, 음수에 대해서 n이 짝수면 양수일 땐 이렇게 2개, 0일 땐 1개, 0보다 작은 수는 없다. 양수일 땐 2개, 0일 땐 1개, 음수일 땐 없다가 되지. 그죠? 근데 n이 홀수일 땐 무조건 1개가 되죠. 무조건 1개가 되는 거잖아. 자, 왜 그런지 한번 이해하고 외워줘야 됩니다. 자, 왜 그래? 자, 우리 지금 얘네들은요,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실근은 y는 a라는 상수함수와 y는 x의 n제곱의 교점 개수가 실수인 거 개수가 되는 거야. 이 교점의 x좌표가 얘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교점이 012개가 나온다고. y는 x의 n제곱이요, n이 짝수일 때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y는 x제곱, 요게 y는 x4제곱. x 6제곱은요, 작을 땐 더 작고 클 땐 더 커요. y는 x의 6제곱. 다 대형이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랑 양수의 교점은 2개가 나오는 거지. 0의 교점은 1개가 나오고요. 음수하고의 교점은 없어서 양수는 2개, 0은 1개, 음수는 0개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y는 x의 n제곱이 n이 홀수일 때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지금 n이 짝수일 때거든. n이 홀수일 때 x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 x의 5제곱은 작을 땐 더 작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y는 x의 5제곱이야. 얘랑 상수함수는요,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교점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외울 때 n이 짝수면 이렇게 생긴 y는 x의 n제곱과 양수 0, 음수의 교점이 2개, 1개, 0개야.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생긴 y는 x의 n제곱과 상수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1개야 라고 이렇게 외워줘야 돼,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그렇게 외워주도록 하세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지수하고 로그 단어는요. 우리 중1 때 니네 무슨 수 배우니? 중1 정수라는 걸 처음 배우지. 그잖아. 중2 때는 유리수의 연산을 배워요. 중3 때 무리수의 연산을 배우지. 루트 2를 처음 배우는 게 중3 때야. 그렇죠? 고1 때는 허수.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 연산을 배우잖아. 그럼 고2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게 이거거든. 여기는 어떤 수의 연산을 공부하는 단원입니까? 네, 무리수의 연산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이 단어는요, 무리수예요.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건 무리수 단원이라고. 로그는 역시 무리수 단원. 그러니까 지수 단원하고 로그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건 무리수야. 그래서 어떤 무리수가 정의되고 이걸 연산하는 걸 공부하는 단원이 1, 2단원이다. 야, 무리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자, 한 별의 길이가 1이고 1이야. 이 길이가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1.414 2로 9이 죽을 때까지 써도 안 끝나. 그럼 이 수랑 여기다가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직사각형 만들어 갖고 요렇게 하면 요거는 1.73이 죽을 때까지 써도 안 끝나.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게? 얘네들이 곱한 건 얼마일까? 연산을 어떻게 해? 표현을 못 하는데 다룰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요 루트 2라고 정의합니다. 얘를 루트 3이라고 정의했고요. 얘네들이 곱한 걸 루트 6이라고 계산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무리수는 실제로 이 수의 크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호화해서 표현한 다음에 약속대로 연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 로그 단원이 외울 게 많은 거예요. 새롭게 약속된 수의 연산이 우리가 여태 하던 연산이랑 다르거든. 그래서 그 새로운 수의 연산을 공부하는 단원이 되겠다. 근데 그 새로운 수가 뭐라고요? 무리수예요. 지수도 무리수고 로그도 무리수다. 알았지? 예. 중3 때 거듭제곱근이 아니라 제곱근의 정의를 배웠었잖아. 그치? 그것처럼. 그래서 이 새로운 수들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연산을 해? 이게 연산 성질이지. 그죠?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라 그러면 얘네들이 같을 때만 연산할 수가 있어. 만약에 이거들이 곱하라 그러면 보통 2제곱근은요 표시를 안 하죠.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2제곱근인 거잖아. 그죠? 이거 둘이 곱하면 못 곱해.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요? 요 성질을 쓰죠. 5번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3 곱하면 여기 3 곱하면 2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 앞에는 2가 생략된 거니까 3을 곱하면 6제곱근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여기 2 곱하면 여기 2 곱해서 6제곱근 3의 제곱이라고 곱하면 얘가 6제곱근 안에서 8 곱하기 9 6제곱근 72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야, 얘는 계산을 못한다고. 얘가 다르면 계산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n으로서 같아야지만 계산이 된다. 예.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눌 때도 루트 3 나누기 세제곱근 3 계산이 안 돼요. 여긴 2가 써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해? 요 5번 성질을 이용해서요. 세제곱 6제곱근 3의 세제곱 제곱 6제곱근 3의 제곱. 똑같으면 6제곱근 3의 제곱분의 3의 세제곱이랑 6제곱근 3의 1제곱이라고 계산이 가능한 거지. 그죠? 그래서 거듭제곱근 계산 성질은요. 일단 이렇게 같아야 터서 하나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요. 겹치면 어떻게? 거듭제곱근을 거듭제곱할 걸 때는요. 안에 들어가서 거듭제곱해도 되고요. 거듭제곱근이 겹치면 곱해서 거듭제곱근 하면 되는 성질이 있지. 그리고 5번째 성질이 이거예요. 이걸 니네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게 유형 1, 2, 3, 4번에서 해줘야 될 일이야.
거듭제곱근의 정의하고 이 계산 성질을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유형 1번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아느냐지. 자, 얘 틀렸죠. 64의 세제곱근은 3개, 한 개만 써서 틀렸다. 그세요? 얘는 실수인 것만 적어 놓은 거지. 그세요?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무조건 3개지? 실수인 건 한 개가 있다. 그걸 우리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하죠. 그래서 없다 그래서 틀린 거지. 그세요? 여기서 잠깐. 세제곱근 8은요. y는 x 세제곱과 y는 마이너스 8의 교점의 x좌표야.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마이너스 8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교점의 x좌표 얘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얘는 세제곱근 8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세제곱근 8은요. y는 x세제곱과 y는 8의 교점의 x좌표를 세제곱근 8이라 그래.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인 수야. 그래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세제곱근 8의 부호를 바꿔주면 얘의 부호를 바꿔주면 얘랑 같은 수가 되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를요.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인 수라 그래. 같은 수 만들려면 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하지만 실제 정의는 이렇게 돼요. 이런 거 자꾸 보고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8의 4제곱근은 4개가 있어. 실수인 것. 짝수, 양수니까 2개가 있다. 요거하고 요거 2개가 있는 거지? 짝수의 양수면 2개잖아. 그죠? 그래서 또 틀렸죠. 하나만 써서.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건 1개 있죠. 홀수일 때 양수이면 1개 있다가 맞겠습니다. 그렇죠? n이 짝수일 때 음수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0개 있네. 그래서 얘도 틀린 거다. 그죠? 자, 여기서 자, x의 n제곱은 a의 실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얘는요, n이 짝수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양수와의 교점은 2개, 0과의 교점은 1개, 0보다 작은 수와의 교점은 0개라고 머릿속에 외워줘야 돼. 짝수일 때는요,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교점이 없다. 그런데 n이 홀수일 때는요, 1개라고 양수, 이게 홀수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교점이 1개라 실수인 건 무조건 1개인 거예요. 홀수일 때. 이거 그냥 외우지 말고 이 그래프 얘하고 교점이 몇 개인지를 생각하면서 외워주세요. 나중에 응용할 때도 도움이 되겠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유형에서는요, 39번도 좀 봐야 돼. 39번도 이게 모든 책에 나와 있거든. 어떻게 나와 있냐면 a의 n제곱의 n제곱근은요, a입니다. 언제? 신호진군. 언제 a니? 언제 이제가 n이 작수. 오, 잘했어. n이 홀수일 때죠. 아, 홀수일 땐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n이 짝수일 때 어떻게 나와? 신호진군?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죠. 절대값 a로 나옵니다. 야, 홀수일 땐 그대로 나오는 거고 짝수일 땐 절대값 a에서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짝수, 양수가 돼서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2가. 홀수는 그대로, 짝수는 양수, 홀수는 그대로.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얘를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공식에 없어. 근데 알고 있도록 해주세요.
알았지?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면 실수 x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은 좀 실수인 거. 여기를 먼저 보는 거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홀수면 볼 거 없이 한 개야. n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라고. 짝수 양수면 두 개. 짝수 음수면 빵 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여기 얘가 홀수면 무조건 한 개라고요. 근데 얘가 짝수일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줘야 되는 거지. 그런 용어로 따져주시도록 합니다. 자, 43번 문제 보니까 자, 지금 얘가 A야. A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래요. 자, 얘는요 A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A야. 이 n축에 대해서 요거의 함수값이 A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연수가 2, 3, 4, 5, 6, 7, 8, 9, 10이 있을 거 아니냐? 2부터 10까지의 자연수에 대해서 2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A가 0보다 클 때는 언제야? A가 0보다 클 때는 n이 3하고 4일 때죠. 그죠? 그잖아. 홀수일 때 거듭제곱근이 무조건 n제곱근 A 하나 나오는 거지. 그죠? 얘는 양수니 음수니? A가 양수일 때 얘는 양수죠. 그잖아. 짝수일 땐 두 개가 나오죠.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그래서 양수 하나, 음수 하나가 있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음의 실수가 4일 때 하나 나오는 거다. A가 0일 때 n값은요 2하고 5예요. 그럼 얘는 거듭제곱근이 무조건 0 아니야. A가 0이 된다고, 얘가 0이 된다고. 근데 지금 이 A의 거듭제곱근을 따지는 거 아니야. 얘가 0이면 거듭제곱근 0 두 개가 0이 하나씩만 나오는 거야. 여기는 음수인 거 없다.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n이 6, 7, 8, 9, 10, 6, 7, 8, 9, 10일 때 A가 음수가 된다고요. 근데 음수의 거듭제곱근이요, 6일 때 없어. 8일 때도 없고 10일 때도 없다고. 짝수고 음수면 거듭제곱근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 n제곱근 A가 나오는데 얘가 음수니까 얘하고 얘도 음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경우는요 4일 때, 7일 때, 9일 때 이렇게 n이 요 세 개의 숫자일 때 거듭제곱근 중 음수가 있는 거다. 4일 때는 왜 있었어? A가 양수되니까 무조건 음수인 게 하나 나오지. 7하고 9일 때는 7하고 9일 때는 A가 음수가 되거든. 음수의 홀수 거듭제곱근은요 음수가 되는 성질이 있지. 그래서 음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은 4, 7, 8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거듭제곱근의 계산서. 얘는 1번 이거 돼 안 돼? 1번 세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2는요 12제곱근 2의 4제곱과 12제곱근 2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숫자가 같아야 12제곱근 2의 7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야. 자, 2번은요. 홀수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야, 여기가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세제곱근일 때 된다 그랬잖아. 이게. 자, 그런데 얘는 세제곱근에 2제곱근이니까 6제곱근 2의 6제곱이라 마이너스 2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얘는 뭐 여러분이 잘 할 거고요. 얘는요, 여러분이 또 잘 하죠. 왜? 이거는 야, 홀수잖아.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도 돼.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도 돼.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고 세제곱근 같으니까 8분의 27이라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죠? 근데 얘가 틀렸죠. 왜 틀렸어? 세제곱근 7 곱하기 나누기 루트 7 이거잖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얘는 2제곱근과 세제곱근은 계산이 안 된다고. 6제곱근 7의 제곱 곱하기 6제곱근 7의 세제곱분의 1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6제곱근으로 똑같으니까 7의 세제곱 7의 제곱해서 6제곱근 7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6번 곱하려니까 7분의 1이 돼야 돼. 그렇죠? 예, 눈으로 잘 보고 선생님이 했던 계산을 잘 해줘 보세요. 자, 얘는 별거 아닌데요. 치환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으면 얘는 A제곱이고요. 얘는 AB고요. 얘는 B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 곱셈공식 어떻게 돼요?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돼서 세제곱근 4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 돼서 4 더하기 3 7이라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예, 거듭제곱근을 곱셈공식으로 풀 때는요, 작은 걸 치환해서 풀어주는 게 편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건 니네가 이런 것도 빨리 하려면 보는 게 좋죠. 자, 세제곱근 4, 세제곱근 2, 세제곱근 8. 얘는 6제곱근 3의 제곱. 얘는 세제곱근 2의 세제곱 곱하기 2. 얘는 6제곱근 6의 제곱.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8은 2가 되고요. 6제곱근 3의 제곱근은 약분해서 세제곱근 3이 되고요. 얘는요. 세제곱근이 세제곱근이면 2로 나오고 얘만 세제곱근 2가 남고요. 더하기 얘는 요거 약분해서요. 세제곱근 6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여기서 세제곱근 2를 뽑아내면 2만 남고요. 얘도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라고 표현해서 세제곱근 2가 나오면 세제곱근 3이 나와서 이렇게 약분해서 답이 세제곱근 2가 되는 문제다. 그세요? 예. 선생님이 푼 문제 선생님처럼 똑같이 풀어주세요. 47번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하고 이거래. 그럼 세제곱근 2 더하기 b는 세제곱근 54인데 54는요 3의 세제곱 곱하기 2잖아. 그죠? 그래서 3은 밖으로 나오고 세제곱근 2 3 곱하기 세제곱근 2 세제곱근 2가 3개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얘는 세제곱근 2가 하나니까 얘는 b는 세제곱근 2의 2배가 되겠지. 그죠? 둘이 더해서 세제곱근 2가 3개가 나와야 되잖아. 얘 세제곱근 2랑 얘를 더해서 그럼 얘는 b는 세제곱근 2가 2개가 있는 거야. 예. 그런 다음에 두 근의 곱 세제곱근 2 곱하기 b가 a가 되는 거잖아. 그죠? b가 근데 2 곱하기 세제곱근 2니까요. 어떻게 돼? 2 곱하기 얘랑 같으니까 곱해서 세제곱근 4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게 b고 요게 a인데
얘네 둘이 곱하면 2하고 2는 바깥 것끼리 곱해서 4. 그리고 안에 것끼리 곱해서 세제곱근 8. 그럼 얘는 2가 되니까 A 곱하기 B는 4이 8이 답이 되는 문제다. 그죠? 예. 한 번에 4개 가려고 그랬더니 의외로 예, 맞네요. 자, 요거 풀고 끊어서 갈게. 나만 곱하기가 하면 뭐하니? 그죠? 자, 한 변의 길이가 A에 정육면체가 있다면요. 얘의 부피는 A 세제곱이고요. 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 루트 2, A 루트 2, A 루트 2.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A 루트 2의 제곱이 되겠군요. 그래서 얘는요. 루트 2를 제곱하면 2니까 4랑 약분해서 2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겠다. 그런데 뭘 가르쳐줬어? 둘 중에 정육면체의 부피가 루트 3이다. 얘가 루트 3이래요. 그러면 A는 세제곱근 루트 3이 되니까 6제곱근 3이 되는 거지. A는. 그렇죠?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6제곱근 3의 제곱이 되나?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요거 약분해서요. 세제곱근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곱하는 거야? 루트 3 곱하기 세제곱근 3은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3, 3 곱해서 6제곱근 3의 세제곱 2 곱해서 6제곱근 3의 제곱 6제곱근 3의 5제곱이 돼서요. 이 결과는 이게 2분의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mn을 더하면 5 더하기 6해서 11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계산을 니네 맘대로 하지 말고 선생님처럼 해줘. 예. 자, 여기까지 후딱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야, 여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연습을 해야 돼, 손에. 자, 여기까지. 유형 2번까지 한 15분 드릴 테니까 후딱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은 거듭제곱근 계산 성질이죠. 예. 위에서 이쪽에 첫 번째 A의 거듭제곱근. 그래서 A의 거듭제곱근이랑 n번 곱해 A 되는 수. 예, 그래서 X의 n제곱은 A의 근. 그런데 실수인 것이 어떻게 됐다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n이 짝수일 때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 a가 0보다 크다, a가 0이다, a가 0보다 작은 이러한 상수함수에 관해서 교점이 2개, 1개, 0개, 그지?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무조건 하나씩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놓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제곱근 계산 성질. 자, 잠깐 좀 선생님이 걸리는 게 있어갖고, 야, 첫 번째 이거 보니까 이거 풀다가 우리 우진이가 망설이고 있어. 야, 얘는 집합 B는 집합 A에 속하는 애들의 절대값이니까 2하고 3이 될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게 그 숫자라 2제곱근 세제곱근 안에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제곱근 마이너스 2, 세제곱근 마이너스 2 2제곱근 2, 세제곱근 2 2제곱근 3, 세제곱근 3 이것 중에 가능한 게 어느 거야? 야,
짝수인데 음수인 거 이게 실수가 아니야, 허수야. 그래서 가능한 건 이렇게 6개가 이 6개가 요 C에 들어가는 겁니다. C에 들어갈 게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야. 얘는 실수가 아니라서 안 돼. 짝수에 음수가 들어간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짝수에 음수 들어간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얘는 개수가 이 집합 C에 존재하는 애는요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후딱후딱 보라고요. 자, 거듭제곱근 계산 성질 1번이 뭐야? n제곱근 A랑 n제곱근을 B를 곱하면 n제곱근 AB다. 2번은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나눠주면 n제곱근 A 나누기 B가 된다. 같을 때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n제곱근 A를 거듭제곱할 때는요 바로 A의 n제곱에 n제곱근으로 계산해도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n제곱근의 m제곱근 A는 거듭제곱근이 겹치면 nm제곱근 A가 된다. 다섯 번째는 약분이 돼서 np제곱근 A의 np제곱은 n제곱근 A의 n제곱으로 약분해도 되고 곱해도 되고 이렇게 성질 5개를 여기 연습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자, 얘 계산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겹치면 곱하는 거야. 얘는 띵띵띵 얘는 12제곱근 x 여기 생략된 건 2니까 8제곱근 x 얘는 여기 2가 있는 거니까 6제곱근 x 얘는 12제곱근 x 여기 2가 있는 거니까 8제곱근 x 6제곱근 x가 돼서 얘 뭐야? 1이네. 그죠?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하기 귀찮은데 자, 얘를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여기가 다 똑같은 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12제곱근 얘가 12제곱근이 되려면 4의 세제곱 A도 세제곱 B의 6제곱이 되겠지.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해서 그죠? 얘는요 12제곱근이니까 A 5제곱 B의 4제곱 나누기는 밑에 내려갔는데 6제곱근이니까 8의 제곱 곱하기 A 6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약분할 거 다 약분해서 털어버리면 되는 거지. 얘랑 얘는 약분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B가 2개니까 요거에서 B 2개 나누게 이거 하면 A도 2개가 나누게 그래서 얘는 12제곱근 A 제곱 B의 8제곱이 되는 그죠? 그럼 2로 약분해서 6제곱근 A, B의 4제곱이 된다. 이런 거는 후딱후딱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 하듯이 기억했다가요 후딱후딱 잘 풀어주세요. 다음 페이지. 거듭제곱근이 겹치면 그냥 곱하라고요. 얘는 지금 A 곱하기 A야. A 곱하기 A라고. 얘들아. 세제곱근 A 4제곱근 A는요 A 곱하기 A인데 얘는 세제곱근 얘는 2개가 겹쳤으니까 12제곱근 A 얘네들이 곱한 걸 이렇게 표시한 거다. 겹친 걸 그냥 곱하면 돼요. 얘는 세제곱근 얘는 겹치니까 12제곱근 얘는 셋 다 겹쳤으니까 얼마야? 60제곱근 A가 되겠습니다. 얘는 5제곱근 A 얘는 20제곱근 A 미안하다 수아리 아니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다. 얘는 60제곱근 A 그럼 얘를 다 60제곱근 안에 집어넣는 게 편하겠네. 그죠? 그럼 얘는 20 A의 20제곱 얘는 5 A의 5제곱 얘는 그냥 A 얘는 60이 얼마? 60 되려면 12를 곱해야 되니까 A의 12제곱 얘는 A의 3제곱 A의 1제곱 약분
15개니까 약분하면 60제곱근 A에 10제곱이 남아서 6제곱근 A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52번은요. 요런 기호가 나오면 요게 요로 오는 거야. n제곱근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제곱근 2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는 거니까 2제곱근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얘는 4제곱근 2가 되지. 그래서 둘이 똑같은 게 맞아. 그죠? 얘는요. 얘는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 뒤에 게 얘라고. 그럼 얘는 세제곱근 3A잖아. 얘네들이 같니? 예. 세제곱근 A 세제곱근 A 세제곱근 세제곱근 A 세제곱이니까 얘는 A가 되네요. 홀수일 때 그냥 나오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얘하고 세제곱근 3A는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예. 그리고 얘는 n제곱근 A인데 거기에 다시 n에 들어가니까 n제곱근. 지금 왼쪽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2n제곱근 A.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 겹쳐서 n제곱근 A가 되니까 n제곱하고 2n은 같지 않지?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기억만 맞는 겁니다. 예, 이렇게 따져주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대수관계는 잘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3, 4, 6 60제곱이네. 60제곱 20 곱해서 5에 20제곱. 그 다음에 12제곱으로 해야지. 너무 커지는구나. 바보짓 했다. 그치? 12제곱근 5의 4제곱 12제곱근 10의 세제곱 12제곱근 20의 제곱으로 해서 얘는 625고 얘는 1000이고 얘는 400이니까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는 거죠. 세 번째 거 6제곱근 20이 제일 작고요. 가장 큰 건 누구예요? 이거 가운데 있는 4제곱근 10이 가장 커서 얘가 맞는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예. 루트 3 곱하기 6제곱근 3. 그럼 얘는 6제곱근으로 해서 3의 세제곱 곱하기 3이야. 첫 번째 거. 그죠? 예. 두 번째 거 루트 4 곱하기 6제곱근 2가 되겠다. 그럼 얘는 6제곱근 4의 세제곱 곱하기 2. 얘는 세제곱근 5 곱하기 6제곱근 5가 되니까 얘는 6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 5의 제곱 곱하기 5. 얘랑 크게 비교해주면 되겠다. 그세요? 예,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5번 2라운드 예, 마지막 문제. 자, A, B, C, D의 대소를 비교하라는 건데 얘는 사실 세제곱근 3하고 루트 2 제곱근 2하고 누가 더 큰지를 보라는 거예요. 얘는 6제곱근 3의 제곱 6제곱근 2의 세제곱 세제곱근 3이 더 크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요. 야, 얘네 둘 중에 한 놈이 크고 얘네 둘 중에 한 놈이 제일 작겠지. 야, 얘네 둘은 더한 거고 얘네 둘은 뺀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 수들이 미세한 차이지만요. 더한 거하고 뺀 거는요. C하고 D가 무조건 작은 거야. 그죠? 그러면 A하고 B는요. 얘는 세제곱근 3 루트 2 세제곱근 3 루트 2에 세제곱근 3 더하기 루트 2에 얘는 세제곱근 3이 하나 더 들은 거고 얘는 세제곱근 3 더하기 루트 2에 루트 2가 하나 더 들은 거예요. 얘가 더 크다니까. 그렇죠?
눈으로 알 수 있잖아. 얘네 둘의 차이는 세제곱근 3이 하나 더냐 루트 2가 하나 더냐 해서 A가 B보다 커. 그래서 네수 중에 가장 큰 건 A야. CD 중에 누가 더 작은지를 보기 위해서 C 빼기 D를 하지.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면 5 루트 2 빼기 5 곱하기 세제곱근 3. 그럼 얘는 5배 루트 2 빼기 세제곱근 3은요. 얘가 더 크니까 0보다 작으니까 D가 더 큰 거다. 제일 큰 수는 A고요. 제일 작은 수는 C가 되겠네. 얘네 둘을 합하래. 그러면 A하고 C를 합하면 여기 없어져서 루트 2가 4개가 되겠네. 4루트 2가 되겠답니다. 알았지? 이거는 해설 보지 마 얘들아. 해설에 보이면 다 빼고 있어. 미친놈이지. 이 정도 판단을 해야지. 더한 것끼리가 더 크겠지 당연히. 그죠? 뺀 게 크겠니? 예, 그래요. 여기까지 풀어주는데 한 20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딱 풀어보도록 합니다. 유형 4번까지. 자, 봅시다. 하루 유형한 12개는 나가줘야 센시까지 볼 수 있거든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지수의 확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지수의 확장이라는 개념. 우리 이렇게 A의 N제곱 이런 걸 쓸 때요. 이 A가 밑이라고 하고요. N을 지수라고 하는 거지. 밑과 지수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이 N, 지수 N을요. 확장을 한다고. 처음에 중학교 때 배울 때는요. 자연수 범위의 지수만 썼어요. 자연수 범위만 쓴다고요. 그럴 때 A는 어떤 수를 써야 할까? 어떤 수를 써야 할까? 모든 수를 써도 됩니다. 뭐냐면 I의 4제곱 이런 거 되잖아. 여기 허수가 들어가도 된다고. 거듭제곱을 쓸 때 자연수 범위의 지수를 쓸 때는요. 밑에 뭘 쓰든 상관없어. 근데 얘를요 정수 지수로 확장을 합니다. 정수 지수로 확장을 한다는 건 A의 0제곱, A의 마이너스 3제곱 이런 걸 다룬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 정의를 해줘야 돼. 뭘 정의할까? A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할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정의할게. 이런 정의가 필요해. 그리고 이런 정의를 쓸 때 밑의 범위는 얘도 모든 수를 써도 되죠. I의 0제곱, I의 마이너스 3제곱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를요 분수지수,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해요. 유리수라는 건 A의 3분의 2제곱, A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이런 거를 정의한다는 뜻이야.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밑이 뻥 차서 절로 바깥으로 나가세요. 세제곱근 A제곱이에요. 얘는 일단 A의 4분의 3제곱분의 1인데 요걸 뻥 차서 4제곱근 A 세제곱분의 1. 그러니까 이런 방금 배운 이런 수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다고. 그래서 얘를 유리수 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A의 n분의 1제곱이 m제곱근 A다. A의 n분의 n제곱은 n제곱근
m제곱, 요게 m이야. m제곱은 a의 n제곱. 분수 지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쓸 때는요, a가 양수만 써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자식이 물어봤는데 선생님 6제곱근 4 세제곱근 2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음수가 돼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2는 6제곱근 마이너스 4 아닌가요? 홀수일 땐 음수를 써도 되는데 짝수일 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얘는 2의 3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2의 6분의 2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되고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2의 6분의 2제곱은 안 되나? 이런 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걸 분수지수로 쓸 때 그냥 음수 쓰지 마. 헷갈려요.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헷갈린다고.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그래서 분수지수로 바꿀 때는 음수 무조건 안 쓰기로 해요. 밑에. 그래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2는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은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둘이 같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 아까 마이너스 세제곱은 2로 바꿔갖고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바꿔주기로 약속을 한다. 그리고요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 들어가요. 그때 a는 그냥 0보다 크다예요. 실수 범위라는 건 뭐냐면 a의 루트 2제곱 곱하기 a의 루트 8제곱 이런 걸 계산을 하라고 한다고. 여기에 무리수가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셈 문제에 이게 무리수가 있는 게 있어. 한 문제쯤 있을 거야, 그죠? 이런 계산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수 자리에 루트가 와도 된다고요. 아무튼 여기서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 뭐 쥐뿌리 이게 다 그냥 한번 듣고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알아주면 되고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인 거. 그리고 a의 n분의 1제곱은 m제곱근 a이고요. a의 n분의 n제곱 이게 m제곱근 a m제곱이 되는 겁니다. 분모가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야. 분수식의 분모가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중에 로그 가서도 되게 중요해요. 로그 가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수가 음수인 게 나온다고 얘가. 이렇게 지수가 음수인 게 나와요.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5제곱 27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6제곱인 거지. 그죠? 곱하기 얘는 3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6제곱 더하기 2의 6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나? 얘를 간단히 하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더라? 오래간만에 했더니 피곤하네. 잘 안 되네. 자, 얘는요. 얘는 일단 두고 얘를요 위아래 3의 6제곱을 위에 곱해버리자. 이런 계산해도 상관없지. 그렇지. 그리고 얘네들이 곱하면 3이고요. 요렇게 곱하면 1이지. 3 더하기 1이 돼. 그래서 3 더하기 1이 되니까 이거 없어지고 3의 6제곱이 남겠다. 그렇지?
그리고 묶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묶으면 되는데 더 쉽게 계산을 해요. 쌤 저 근데 이게 부제곱 아니에요? 그지? 뭔가 잘못됐어. 2의 9제곱이구나. 그지? 이게 6제곱 맞는데? 이게 2의 9제곱이지. 에이. 자, 오래간만에 풀었더니 또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다시. 얘는 고쳐보면 4분의 얘가 3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의 세제곱 6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의 세제곱 2의 9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위아래 3의 6제곱 3의 6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3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1이 돼서 얘가 3 더하기 1이라 얘랑 얘가 약분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얘는요 2의 6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의 세제곱 9가 돼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는 거는요 요거하고 요거. 예. 3의 6제곱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 6의 6제곱분의 1만 남아서 얘를 6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산을 여러분이 혼자 하지 마요. 혼자 하고 틀리지 말고 해설을 선생님 풀이를 보거나 해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 똑같이. 자기 생각대로 계산했다 틀리면 고치지 마요. 여기는 그래서 해설하고 똑같이 풀어. 그 기술을 그대로 익혀야 돼.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준 숙제는 이건 직접 풀어봐야지. 그럼 내가 풀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RPM을 또 한 번 풀릴 거야.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좀 어려운 문제를 봐야죠. 거기까지 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트레이닝이 돼야 돼. 다음으로 가. 내가 설명 안 하는 문제는 꼭 거시기니 하라고요. 예. 해설 보고 풀라고 그냥 싸우지 말라고. 예, 싸우지 말고요. 예. 해설 보고 푸세요. 자, 얘는요, 요런 성질이 있어요. a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더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1 얘는 1이 되는 성질이 있어. 얘네 둘이 더하면 1이 돼. 왜냐면 얘는 a의 n제곱 a의 n제곱 a의 n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왼쪽은 a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다. 둘이 통분돼 있으니까 더하면 1이 되겠다. 위에도 a의 n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더하면 1이네. 얘네들이 더해도 1이네. 답은 2야.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저 형태가 1이 되는 걸 머릿속에 외워갖고 있으세요. 알았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은 A가 이런 거라고 돼 있는데 요걸 계산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 얘를 아까하고 비슷하게 위에가 지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죠. 아까 선생님 계산했던 거 기억나? 3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6제곱 있을 때 위아래에 얼마 곱했어? 3의 6제곱을 곱했잖아. 그래서 음수 지수를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위아래에 얼마를 곱할까? 3의 몇 제곱을 곱할까? 12제곱을 곱해야지. 3의 12제곱을 곱한다. 왜? 얘랑 곱하면 3의 제곱이 a의 12제곱을 곱해야지. 얘랑 똑같아 지금. 얘랑 곱하면 a의 4제곱, 얘랑 곱하면 a의 6제곱, a의 8제곱, a의 10제곱이 된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거야 분모가. 그래서 얘는 남는 게 A의 12제곱분의 1. 그래서 얘는 A의 6제곱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A가 이거니까 A의 6제곱은 얼마? 2 빼기 루트 3. A의 6제곱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7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지. 그래서 얘는 7 마이너스 4 루트 3분의 1. 7 플러스 4 루트 3. 7 플러스 4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49 마이너스 48이라 1이 되면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풀까 풀 수 있을까로 풀지 말라고. 딱 선생님처럼 풀어. 이걸 이렇게 풀게 익혀놔야 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풀 수 있는지 검사하지 마세요. 알았지? 막히면 해설을 보고 최단 거리를 무조건 익힙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못 보잖아. 쌤비 RPM 풀 때는. 그죠? 그때 그 익힌 테크닉대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계산을 익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분수지수가 나와 있죠. 얘는 어떻게 계산해? 얘는 이제 지수 법칙이라는 걸 쓰죠. 세 번째가 지수의 확장이었잖아. 지수의 확장에서는요 A의 0제곱은 1이야.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야. A의 n분의 1제곱은 m제곱분 A야. A의 n분의 n제곱은 m제곱분 A의 n제곱이야. 이게 지수의 확장이야. 그런데 그럼 지수로 확장했으면 지수로 표현된 수는요 지수 법칙이라는 걸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수 법칙 1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지. 그죠? 지수로 표현된 수의 곱셈은 더하면 되고 나누면 빼면 되고 지수가 겹치면 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둘이 곱하는 거나 나눈 거에 n제곱을 하면 사이좋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 법칙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거듭 제곱근은 다 지수로 고칠 겁니다. 그래서 지수로 고쳐갖고 계산하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이성질을 이용해서 봅니다. 그래서 얘는 5분의 3의 제곱. 지수가 겹치니까 4분의 5, 5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분의 3 지수끼리 겹치면 곱하는 거다. 예. 그래서 3분의 1 같은 경우는 바로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고쳐줘야 돼. 그래서 얘는 5분의 3이야. 뭐야? 뭐 1제곱이네. 5분의 3만 남겠다. 그죠? 그리고 얘는 이 약분하면 없어지고 플러스 되고 3의 제곱이 돼. 그래서 5분의 3의 세제곱 5분의 27 답이 되겠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뭘 풀어야 되나? 내 책이랑 다르네. 똑같구나. 자, 다음 줄에 한 문제만 더 해서 6번까지만 또 끊어갈까? 그냥 쭉 8번까지 갈까? 두 개씩 끊어가자. 니네가 힘들다.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자,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야 이렇게 지수 자리에 루트가 온다고. 그럼 얘는 그냥 겹치면 얘는요 루트 3 곱하기 2루트 3 더하기 1 곱하기 A에 루트 5 2루트 5 빼기 루트 15 나누기 A에 8 마이너스 4루트 3 이거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얘는 A에 곱할 때는 더하고 나누면 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둘이 곱하면 6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얘는 요렇게 곱하면 10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5 루트 3 그리고 얘는 빼기 8 마이너스 4 루트 3 야,
곱할 때는 더하는 거고요.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주는 거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요. A에 6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0 마이너스 5 루트 3 마이너스 8 더하기 4 루트 3 띵띵띵 A에 8제곱이 답이 되겠지. 그죠? 예. 지수 자리에 분수 구하도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는 2의 a제곱이 9야. 그럼 얘는 2의 세제곱분의 1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인 거다.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얘는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6분의 a제곱이라 둘이 곱해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 되겠지. 그래서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2의 a제곱이 9래니까 얘는 2의 a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하면 되는 거야. 근데 2의 a제곱이 얼마야? 9잖아. 9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는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 이런 계산을 후딱후딱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 예. 여기까지 끊어갑시다. 오늘 선생님하고 또 첫 시간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요. 자, 여기까지 끊어봐요. 오늘 10번까지 나갈까? 9번. 10번까지 해. 자, 오늘 유형 2개만 더 봅시다. 그럼 시간 남는 사람들은 그냥 숙제 좀 하다가 하고 숙제도 좀 하고 가. 숙제는 집에서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여기서 빨락빨락 풀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다음 거 8개 나갈 때는요 또 RPM이 숙제로 나가요. 그럼 그때는 유형 1번부터 8까지는 RPM을 풀고 9번부터 16번까지는 이거 쌤비를 풀어야 돼. 예. 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풀다가는요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거듭 제곱근을요 후딱 뭘로 바꿔준다? 예, 지수로 바꿔주는 거야. 얘는 2제곱근이잖아. 그래서 2제곱근은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2의 2분의 1제곱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분의 1 곱하기 4의 4분의 1제곱분의 1 곱하기 6의 6분의 1제곱분의 1이 된다고. 얘를 한 번에 이렇게 고쳤으면 더 좋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여기까지만 하세요. 예, 얘는 6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그죠? 예. 자, 그런 다음에 6에는 2도 있고 3도 있잖아.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인 거야. 그리고 나서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3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곱할 때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6분의 7 곱하기 3에 마이너스 6 2분의 1이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6분의 7이고요. Q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PQ를 어떻게 하려니? P하고 Q를 더하래. 예. 그럼 마이너스 6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6분의 3은 마이너스 6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야. 예.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 얘들아. 여기까지. 예. 다음 유형 보죠. 다음 유형 뭘 풀어야 될까? 다 풀까? 하는 빼고 하나 빼고 풀어보자. 자, 이거의 두 번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것분의 이거 부호 바꿔주니까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이것분의 이거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7이네요. 얘는
5의 3분의 알파 곱하기 5의 3분의 베타. 얘는 5의 제곱에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세요? 그럼 위에 거는 5에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라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는 5의 2 알파 베타. 집어넣죠. 예. 둘이 더한 건 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제곱이 되고요. 둘이 곱한 건 얘가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5의 마이너스 7제곱. 얘는 5의 1제곱 빼기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야, 얘는 지금 나누기야.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서 5의 8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계산이 몸에 익어야 돼. 논리적으로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a제곱은 b의 세제곱근이다. 이 표현은 중요하죠. a제곱은 b의 세제곱근이다. b의 세제곱근은요, 3번 곱하면 b가 되는 숫자다. 그래서 세제곱근을 세제곱하면 b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b는 a의 6제곱이 되는 겁니다. b의 세제곱은 c의 제곱근이다. c의 제곱근은요, 제곱하면 c 되는 수. 그래서 c는 b의 6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b가 a의 6제곱이니까 a의 6제곱에 6제곱해서 a의 36제곱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요, a 곱하기 c는 b의 몇 제곱인지를 구하래요. a 곱하기 c는 a의 36제곱, b는 a의 6제곱에 k제곱이니까 a의 37제곱이 a의 6k제곱이라 k는 6분의 37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세요. 자, 여기를 넘어가서 이제 거듭제곱근을요, 지수를 표현하기. a의 루트 a는 2분의 1제곱, 그거의 루트에 그거의 루트에 그거의 루트가 써있네, 그죠?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4제곱근 a가 4분의 1제곱, 그거의 4분의 1제곱, 그거의 4분의 1제곱을 계산하라는 거야. 지수끼리 겹치면 곱하는 거니까 a의 16분의 1제곱 더하기 64분의 1제곱이 되겠지? 곱할 땐 지수끼리 더해야 돼. 그래서 a의 64분의 4, 64분의 1, 64분의 5제곱. 그래서 k는 64분의 5가 된다. 똑같이 풀어야 돼, 이걸 선생님하고. 그래서 해설을 보든지 선생님 풀이를 보든지. 얘도 마찬가지. 얘는 a에, 야, 지금 얘는 a가 4개잖아. 위에는 a가 하나였는데 얘는 2분의 1이 하나. 얘는 4개구나. 얘가 하나. 얘는 루트 4분의 1제곱. 얘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 얘는 a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세요? 그런 다음에 얘는 a에 요거가 곱해지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16분의 8, 4, 2, 1. a의 16분의 15제곱이 돼서 k는 16분의 15다.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자, 얘는요, a 곱하기 a라고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근 9분의 1제곱 나누기 얘는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야, 이거 a 세제곱 같지? 2분의 세제곱이다, 그죠? 여기에 곱하기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a의 k제곱인데 루트 4분의 k제곱 곱하기 a의, 얘는 4분의 3제곱. 그럼 얘는 a에 대해서, 야, 곱할 땐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나누는 건 지수끼리 빼는 거야. 얘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하면요. 야, 이거 얼마로 통분해야 되냐? 오, 짜증나는데? A에 이게 9분의 3, 9분의 4. 이거 어차피 다 통분하려면 36으로 가야겠네. 그지? 예, 그럼 36분의 12. 얘는 36분의 4. 36 빼려면 18이니까 54. 얘는 9K. 얘는 9 곱해야 되니까 27. 그래서 A에 36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27, 16,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K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A에 0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K는 마이너스 9분의 11이네.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야, 분수가 0이 된다는 건 분자가 0인 거예요. 분모는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풀 게 많이 나왔니? 70번.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죠? 다음 쪽에. 야, 니네 책도 71번, 72번이니? 네. 책이 안 바뀌었구나, 여기는. 자, 얘는요. A가 몇 개야? 3개야.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 곱하기 A인 거예요. 첫 번째 A는 3분의 1제곱. 두 번째 A는 루트와 3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세 번째 A는 세제곱이 있는데 네제곱근과 세제곱근 12분의 3제곱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얘는 6분의 1제곱, 얘는 m제곱인데 루트와 6제곱은 12분의 m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A에 12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3은 A에 12분의 2 더하기 m. 얘랑 같으면 되니까 m은 7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예. 이 계산을 똑같이 잘 연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가이드로 할게요. 얘를. 자, 얘는 A가 몇 개인데 6개죠? 오른쪽은 하나네. 여기까지만 일단 계산하자. 자, 얘는 요 A는 12분의 1제곱, 요 A는 6분의 1제곱, 요 A는 K분의 1, 3분의 1, 3K분의 1. 얘는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에 12분의 1 더하기 3K분의 1 빼기 6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얘가 A에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되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요거 계산하면 3K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이 0이니까요. K는 4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 여기까지 후딱 풀고 숙제 좀 하다가 50분에 나갑시다. 30분 뒤에 달려봐 주 있어.